여러분은 혹시 조선시대 역사 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왕의 앞을 가로막거나 혹은 나라의 운명을 짊어졌던 인물들의 성씨가 유독 최씨가 많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갑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추격해 현재의 답을 찾는 곳 타임체이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집 센 사람을 두고 최씨 고집 같다라는 말을 농담처럼 하곤 합니다.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난다는 둥, 황소고집이라는 둥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집이라는 단어를 역사라는 렌즈를 통해 다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저 남의 말을 안 듣는 아집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려 했던 서슬퍼런 신념과 원칙의 또 다른 이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석기부터 이어져 온 한반도의 역사, 그 중에서도 가장 격동적이었던 조선시대의 500년을 관통하며 나라의 흐름을 바꿨던 조선의 최씨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세종대왕에게 아니 되옵니다를 외쳤던 천재학자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역적의 오명을 뒤집어 쓴 정치가, 그리고 진정한 부의 가치를 증명한 가문까지. 과연 조선의 최씨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록의 페이지를 넘기며 그 치열했던 현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통계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김씨, 이씨, 박씨 다음으로 많은 성씨가 바로 최씨입니다. 인구의 약 4.7%를 차지하죠. 조선시대에도 최씨는 명문 가문 중 하나였습니다. 문과 급제자 수로 따져보아도 전주 이씨, 안동 권씨, 파평 윤씨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역사 기록 속에 등장하는 최씨들은 유독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민간으로 내려오면서 최씨 고집이라는 말로 굳어졌을 텐데요.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이 고집은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성리학이라는 거대한 이념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법과 도덕 그리고 명분에서 벗어나면 신하들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었죠. 그 비판의 최전선에 가장 날카로운 논리로 무장하고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최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권위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았고 다수가 예라고 할 때 홀로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배짱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의 고집을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꽉 막힌 불통이 아니라 거센 파도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송죽 같은 기계였음을 말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들이 조선의 역사를 쥐락펴락했을까요? 가장 먼저 만나볼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성군, 세종대왕과 맞짱을 떴던 한 남자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세종시대의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입니다. 여러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 보셨나요? 거기서 한글 창제를 사사건건 반대하는 얄미운 꼰대 관료로 묘사되곤 하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드라마보다 훨씬 입체적입니다. 1444년 세종 26년 훈민정음이 반포되기 직전 최만리는 그 유명한 갑자상소를 올립니다. 무려 6가지 이유를 들어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데요. 이 상소문의 논리는 당시 기준으로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최만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중국과 다른 문자를 만드는 것은 사대의 예에 어긋나며 오랑캐와 같아지는 길이다. 지금 들으면 우리 글 만드는 게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조선은 중화질서 속에 편입되어 생존을 도모하던 신생국가였습니다. 최만리 입장에서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당시의 외교적 안보 프레임을 깨뜨리는 위험천만한 도박으로 보였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지점은 세종과 최만리의 토론 과정입니다. 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이 꽤나 격분하여 최만리를 몰아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가 운서를 아느냐? 혈통의 이주는 괜찮고 내가 만든 문자는 안 된다는 것이냐? 세종이 이렇게 화를 냈다는 건 역설적으로 최만리의 논리가 그만큼 왕을 아프게 찔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최만리는 꽉 막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고 청렴결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반대한 것은 백성의 편의가 아니라 급격한 변화가 가져올 사회적 혼란과 외교적 고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 그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제관계와 법적 절차상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거는 야당 원내대표나 고위 관료의 역할이었던 셈이죠. 결국 그는 투옥되었다가 풀려나고 낙향하지만 그의 반대가 있었기에 세종은 한글의 창제 원리와 당위성을 더욱 철저하게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최만리의 고집은 세종의 혁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숫돌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시계를 200년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1636년 겨울 남한산성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청나라의 대군에 포위된 인조와 신하들, 성안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논쟁 주화파와 척화파의 대립이 벌어집니다.
척화파의 거두 김상원은 외칩니다.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느니 차라리 죽음으로 대의를 지키자. 듣기만 해도 피가 끓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성 밖의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있었고 군량미는 바닥난 상태였죠. 이때 죽음을 각오하고 항복문서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이조판서 최명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서슬퍼런 유교 사회에서 오랑캐에게 항복하자고 말하는 것은 사회적 매장을 넘어 가문의 멸망을 의미했습니다. 매국노 소리를 듣기 딱 좋은 상황이었죠. 최명길이 작성한 항복문서를 김상원이 가져다가 찢으며 통곡합니다. 실록에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이 찢어버린 종이 조각을 최명길이 묵묵히 다시 주워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대감은 찢으시오. 나는 주울 테니. 최명길은 말했습니다. 나라가 있고 나서야 대의도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집은 명분에 취해 현실을 외면하는 다수 앞에서 욕을 먹더라도 나라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지독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많은 선비들이 최명길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청나라 심양의 감옥에서 김상원과 최명길이 다시 만났을 때 김상원은 최명길의 진심을 인정하며 시를 주고받습니다. 최명길의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용기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선택. 그것이 바로 최명길이 보여준 실용의 고집이었습니다. 오늘날 외교 전쟁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최명길은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 이야기를 떠나 이번엔 경제와 윤리의 영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무려 12대 300년 동안 만석군의 부를 유지했던 가문 바로 경주 최부자댁입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속담 들어보셨죠? 하지만 경주 최씨 가문은 이 속담을 비웃듯 3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만의 엄격한 가운증 육훈에 담긴 철학적 고집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마라. 권력의 중심에 서면 반드시 당쟁에 휘말려 멸문지화를 당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입니다. 명예는 얻되 권력은 탐하지 않는다는 절묘한 성극기입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죽을 쏘아 먹였습니다. 땅을 살 때도 흉년에는 사지 않았습니다. 헐값에 넘기는 이웃의 눈물을 사지 않겠다는 뜻이죠. 동학농민운동 당시 성난 농민들이 지주들의 집을 불태웠지만 최부자댁만큼은 무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활빈당 같은 의적들도 최부자댁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죠. 이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보다 어떻게 쓰느냐에 더 큰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마지막 최부자 최준 선생이 전 재산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백산상회에 쏟아부었고 해방 후에는 남은 재산을 털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부자가 존경받기 힘든 세상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최씨 가문은 보여주었습니다. 부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그 돈으로 주변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완성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살펴본 최만리, 최명길 그리고 경주 최부자댁. 시대도 상황도 달랐던 이들에게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된 DNA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칙에 대한 헌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씨 고집은 단순히 남의 말을 안 듣는 불통이 아니었습니다. 최만리의 고집은 국가의 시스템과 원칙을 지키려는 보수주의자의 품격이었고 최명길의 고집은 명분보다 백성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자의 용기였으며 경주 최부자의 고집은 공동체와 함께 살아남으려는 자본가의 윤리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상황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때로는 왕에게 대들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을 감수하고 때로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가요?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쉽게 원칙을 꺾고 있지는 않나요? 조선시대 최씨들이 보여준 이 불편한 고집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런 건강한 소신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를 관통한 최씨들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세종의 위대함을 완성시켜준 반대자 최만리, 병자호란의 참혹함 속에서 나라를 구한 현실주의자 최명길, 그리고 나눔으로 영원한 부를 얻은 경주 최부자댁까지.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 의해 유지되지만 저항하고 고민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고집하는 자들에 의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최씨 고집을 가진 친구가 있나요?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고집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고집이 어쩌면 세상을 바꿀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 속 최고의 고집쟁이는 누구인가요? 혹은 여러분이 살면서 이것만큼은 절대 양보 못해 라고 지키고 있는 소신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뜨겁게 토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외우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을 비추는 가장 선명한 거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불꽃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고 재미있는 역사를 발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진진한 시간 여행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